네, 지난해 말 출범한 민주통합당이 초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YTN은 오늘부터 민주통합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후보들과 함께 각자의 소신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전에 이강래 후보에 이어서 박지원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전당대회가 2주일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죠? 1월 15일 날. 그렇습니다. 펼쳐지니까요. 자, 그럼 먼저 공통 질문인데요. 당권에 도전하는 포부부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은 우리 민주통합당에게 정권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금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 이것이 필요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권에 도전했습니다. 네. 네, 박 후보님은 지금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고령이시고요. 또 과거 민주당의 주축이었던 동교동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통합정당의 대표로서는 조금 참신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얼굴이 그렇게 늙었습니까? 예.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를 뽑지 않습니다. 네. 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경륜과 경험과 투쟁을 가진 그런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그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의 현실로 봐서나 총선과 대통령 선거 당선을 위해서는 저처럼 경륜과 경험 그리고 청문회 오관왕 한나라당 청와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야권 통합 과정에서 일부 언론 보도 내용들을 보자면 이제 뭐 박지원 후보가 통합을 저해한 것처럼 그렇게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특히 뭐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각을 세우면서 구 민주당 중심의 질서를 계속 이제 지키고자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비쳤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적 하자 없는 질서 있는 통합을 주장하니까 마치 이것이 반통합화로 몰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민주주의는 과정에서 반대할 수를 있지만은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전부 불식되고 오직 통합을 위해서 화학적 통합을 위해서 그러한 경륜이 있는 제가 더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이 국민과 당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통합당이 지금 뭐 임시 지도부긴 하지만 시민단체나 노동계와 융합이 뭐 매끄럽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초대 그 지도부의 큰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잠시니까 이렇게 좀 삐그덕 거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번 정기국회를 차수 변경해서 1월 1일 새벽 2시가 넘도록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은 결국 하나도 얻지 못하고 줄 건 다 주고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어땠던가 하는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1월 15일 탄생하더라도 6명의 당 지도부가 경선에 의거해서 선출되고 5명은 사실상 지명에 의해서 11명이 탄생하는데 네. 이러한 시민 세력과 노동 세력 여러 세력들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비대위 대표를 하면서도 또는 원내대표를 하면서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박지원이야말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 후보께서는 뭐 그동안 여야 1대1 구도로는 이제 꾸준히 말씀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통합 과정에서 이제 진보 정당은 이제 끌어안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당장 4월 총선에서 이제 연대를 구축해야 할 그런 시점이 왔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생전에 연합 연대를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때 우리 민주당이 7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주장하면 안 된다. 과감하게 양보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진보 통합당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정권 교체가 가장 절체절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은 승리를 위한 1대1 구도가 돼야지 산술적 구도로는 네. 총선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을 잘 조정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한 능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정당 정치가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무당파가 40% 이상이고요. 안철수 교수의 대선 지지율이 지금 계속 선두권에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또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은 많이 변했는데 우리 정치권이 항상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만 하더라도 과거 386 세대들이 486이 됐습니다. 이 지난 10년 사이에 유권자는 19, 20, 40대 젊어졌는데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젊은 피를 10년간 수혈받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늙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에 우리가 순응하지 못했고 특히 국민과 소통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좀 더 SNS, 온라인 이런 과학적 정당이 돼야 되고 젊은 세대와 함께 숨쉴 수 있는 그러한 소통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결코 국민들이 정당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정치는 정당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점점 더 양극화가 되고 있고 중산층이 이제 붕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산층 복원을 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솔직히 88만 원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지식의 중산층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88만 원 세대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역시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보편적 복지 국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설 때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강령을 보면 한미 FTA 전면 재검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미 FTA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신대 이혜영 교수와 만나서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 우희종 교수님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민주당 당론은 한미 FTA 재검토인데 이 통상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미 FTA는 마땅히 폐기돼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 7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국민을 더 설득하고 국민의 이해를 더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시작했고 찬성했지 않는가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이런 글을 민주주의 2.0에 서가시기 전에 올려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만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우리 주장만 꼭 관철해야 되는가? 네, 예. 그래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도 당신이 시작을 했지만은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네. 통상 절차가 붕괴되고 지금 한미 FTA가 만약 이대로 실천된다고 하면은 우리 세수가 약 2조가 줄어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양극화 현상은 더 일어날 거고 ISD 즉 사법 주권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반대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남북 문제 한번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지난해 말에 이제 그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제 그 한반도의 정세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계자 김정은의 이제 체제로 전환이 될 텐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유익 통일부 장관을 만나봤습니다. 네. 그 통일부 장관은 상당히 긍정적 방향으로 정책을 펴려고 하지만은 도대체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 조문을 보내지 않고 네. 이런 것은 옹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가 취한 조치를 북한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라고 마치 잘한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 지원 등 경제 지원을 함으로써 한반도 안정화로 가야 된다. 네네. 이것이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오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북한의 쌀 지원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재개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진취적인 조치를 내릴 때가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끝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 1인 2표제인 만큼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부산 토론 때를 보면 박영선 후보와 친밀감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일명 박남매로도 불리셨는데 예.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리 박영선 후보와 제가 지금 국회 활동에 이 전당대회 때문에 전념을 하지 않아서 우리 민주당의 존재감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찰떡공조를 해서 제 정보를 가지고 함께 싸워나갔으면은 얼마나 우리 민주당의 존재감을 국민한테 확인시켜서 더 좋았을까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한 얘기고요. 네. 전략적으로 필요하면은 공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이제 한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끝까지 선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TN에서 도와주십시오. 네. 박지원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